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생충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생충, 너무 징그럽죠? 별미로 즐겨 먹던 이것 속에는 기생충이 바글바글한데요. 멀쩡했던 성인도 이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급사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이 바글바글한 이 음식, 첫 번째는 민물고기입니다. 바다낚시 하시는 분들은 잡은 고기로 회를 떠서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민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떠먹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기생충 때문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2002년과 2003년 전남 한마을에서 주민 3,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9명에게 간흡충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민물고기를 회로 즐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기생충은 더러운 사급수 정도 되는 곳에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기생충도 더러운 곳에는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급수보다 1급수에 기생충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 간흡충은 간디스토마로 더욱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요. 기생충은 담도 벽에 붙어 살다가 담도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담도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소화기 관련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 인구 10만 명당 담도암 사망자가 11.6명으로 일본은 7.4명, 체코는 6명 등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2022년 암 등록 통계를 보면 5년 상대 생존율 중 폐암 36.8%, 간암 38.7%, 담도암 29%, 췌장암 15.2%로 췌장암 다음으로 생존율이 좋지 않습니다. 담도암 또는 담간암은 매우 고약한 암입니다. 담도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십이지장까지 운반하는 길입니다. 담도암은 담도에 발생하는 암으로 전체 암의 약 3% 정도만 차지하지만 조기 발견이 어려워 생존율이 낮은 편입니다. 담도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황달 증상도 거의 없고 비특이적인 복통이 가끔 나타나거나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황달이 나타났다면 담도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험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위험 질환이 있다면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담도암의 1차적인 치료법은 수술로 전체 환자 중 근치적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40에서 50% 정도입니다. 또한 담도암의 근치적 수술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위험 부담도 큰 편입니다. 평소에 이상 증상을 잘 살피고 예방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담도암을 일으키는 명확한 원인 중 민물고기 속 기생충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민물고기 속 간흡충 유충이 들어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피낭유충까지 성장한 간디스토마를 날 것으로 먹게 되면 감염이 되게 됩니다. 간디스토마는 감염되고 3에서 4주간 잠복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 담감염이 발생해 복통과 발열 증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염 기간이 길어지면 소화불량, 황달, 식욕 부진, 설사 등과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환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 보니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간흡충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장내 기생충이라고 할 정도로 흔하다고 합니다. 이 간흡충이 오랜 기간 담도 벽에 붙은 다음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담낭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흡충은 쉽게 죽지 않고 우리 몸에서 30년 이상 기생할 수 있는 기생충이라고 하니 정말 징그럽네요. 바닷물 고기들은 안전할까요? 민물 생선보다는 확실하게 안전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다에도 서식하는 기생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래충이라는 기생충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다 횟집에서 먹는 생선에는 없지만 우리가 처음 보는 바다 생선이라면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기생충이 바글바글한 음식은 소의 생간입니다. 소생간을 즐겨 먹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죠? 기름소금장에 찍어 먹으면 담백하고 식감도 좋습니다. 그러나 소생간에는 개해충이 존재할 확률이 높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해충은 개, 염소,
오리, 소 등에 기생하는 회충으로 사람의 신체에 들어와 눈, 뇌, 태 등으로 이동에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개회충에 감염되면 두드러기, 폐렴, 식욕부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뇌나 심장, 눈으로 이동하게 되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심장근육 이상, 안구질환 및 청력 손상 등 다양한 질병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회충이 혈액을 타고 눈까지 침투하여 망막세포를 파괴하게 되면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의 천엽도 개회충에 감염될 수 있다니 피하는 게 좋겠네요. 구충제는 일반 시중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구충제들은 기생충은 박멸할 수 없습니다. 보통 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 등에만 효과가 있고 민물고기를 매개로 하는 기생충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물고기 섭취에 의양기생충 감염 또는 감염 의심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프라지칸텔 성분의 디스토마 치료제를 복용해야 흡충류를 박멸할 수 있습니다. 또 디스토마 치료제가 이미 생긴 염증까지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디스토마 약으로 박멸되지 않는 기생충도 있습니다. 민물고기나 소생간은 기생충이 많은 만큼 최대한 먹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먹더라도 가급적이면 가열해서 먹어야 합니다. 기생충 감염은 미생물과 기생충의 침입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기생충 감염은 주로 물과 음식을 통해 전파되므로 특히 외부에서 가져온 생선이나 육류를 손질해야 할 때는 신중함을 기울여야 하며 음식물을 보관할 때에도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방은 언제나 치료보다 더욱 중요하며 정기적인 검진과 위생 규칙 준수를 통해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